안녕하세요.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하고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갈지 아니면은 재상승을 할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TQQQ와 테슬라, 엔비디아 등 빅테크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우 지수를 추정하는 ETF하고 그 다음에 금융 쪽을 추정하는 3배 ETF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최근에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운영 방향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 시장의 주요 종목 상승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8%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월간으로는 3.8% 상승을 했고요. S&P 같은 경우는 0.3이 상승을 했고 월간으로는 3.9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나스닥이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S&P의 상승률이 훨씬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주에 다우의 상승률이 꽤 좋았는데요. 주간 상승률이 1.9, 그 다음에 월간 상승률을 보면은 3.8. 그래서 최근 한 2주 정도부터 다우가 생각보다 상승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우를 추정하는 ETF도 덩달아서 이제 좋아졌는데요. 현재 이 다우를 추정하는 ETF가 티커명이 유다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간 상승률이 5.6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월간 상승률은 10.4에 이릅니다. 그래서 다우가 생각보다 상승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약간 성장주 위주의 상승률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산업재나 경기재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이 좀 변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S&P도 S&P 3배를 추정하는 유프로도 이번 주에는 0.6, 한 달 동안을 보면 한 10.9% 정도가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과 한 주를 보면은 TQQQ보다는 유프로와 유다우가 훨씬 더 상승률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FAS라고 해서요, 미국의 그 파이낸셜, 그 금융 쪽을 추정하는 3배 ETF입니다. 이것도 3배 ETF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금융 쪽이 이제 변동성이 커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수익률이 괜찮은 상태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률을 한번 보면은요, 한 주간에 약 5.9%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지난 한 달을 보면은 약 18.9%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종목들을 봤을 적에 다른 것들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FAS만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FAS도 한번 좀 이따가 HTS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스닥 하락을 이끈 종목은 무엇보다도 테슬라죠. 테슬라의 어떤 실적이 시장에 어떤 실망감을 주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현재 이익률의 어떤 그 모멘텀이 좀 부족할 뿐이지 장기적인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보유 상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따 좀 더 자세한 거는 HTS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제 그 결과와 함께 FOMC 미팅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나 재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나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이렇게 기술적 지표로 봤을 적에는 여전히 저점에 내려왔을 적에는 매수했을 때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HTS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를 좀 보면은요, 지금 요게 이제 TQQQ입니다. TQQQ가 이제 나스닥 100를 추종하는 3배 추종하는 ETF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기준선이 42.24인데 기준선을 조금 위에 있네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5일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깨진 상태입니다. 5일선, 11선이 깨져 있고 21선은 아직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걱정이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그 미국 시장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월요일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뭐 3분의 1 정도라든지 약간 어떤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별 차트를 좀 보면은요, 이 TQQQ가 연 3일 이상 하락한 적이 최근 뭐 몇 달 사이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일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계속 보유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부 매도하셔도 나쁘지 않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U-Pro나 U-Pro를 보면은요, 요거는 현재 그 TQQQ보다는 조정이 좀 상대적으로 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계속 들고 가셔도 무방한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가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별다른 상승을 못 줘왔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유다우라고 해서 어, 다우 지수를 추종하는 3배 ETF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전고점을 지금 넘은 상태라서 지금 약간 추세의 변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새롭게 미국 시장에 들어가거나 추가 구입을 하시는 분은 이 다우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도 한번 눈여겨두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 지표가 대부분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D라든지 트릭스라든지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상승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분할 매수를 자꾸 얘기하는데 지난주 같이 이렇게 갑자기 나스닥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놓고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참 추가적으로 물타기 할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할 매수하면은 이렇게 내려갔을 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좀 더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좀 처음 설명드리는 파스 디렉션 파이낸셜 불 3배 ETF인데요. 요것도 이제 그동안 좀 약간 크게 금융주 자체가 별로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박스권을 그려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금융권의 이제 실적들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don고점을 올라선 상황입니다. 월봉을 좀 잠깐 볼까요? 월봉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그 22년도에 비하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월봉이 지금 이제 플러스 시그널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주봉을 봐도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스를 지금 분할 매수하셔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일찍부터 좀 투자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뭐 수익률이 꽤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간 차트를 봐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일별 차트를 보면 이제 금요일 날 잠깐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다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 뭐 연초만 해도 이렇게 파란 선이 많았는데 3월 달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양호한 다 빨간 선으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그널이 이제 7월부터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ETF가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엔비디아가 이제 하락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기준선이 깨지진 않았네요. 그래서 혹시 걱정되시는 분 같으면은 뭐 조금 일부 매도하실 수는 있는데 아마 실적을 한번 보시고서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1선하고 기준선이 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지금 269인데 지금 260으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선도 깨지고 5일선도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쯤에 일부 매도를 하는 게 전략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한 투자 전략으로는 적절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향후에 성장성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일부 매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계속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사실 저는 5일선이나 기준선 할 때 좀 매도를 했었는데 근데 매도했는데 다시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그냥 가져가려고 합니다. 많이 또 그동안에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즘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스인데 둘 다 호재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좀 올랐다가 다시 이제 좀 내려온 상태인데 뭐 챗GPT 이것 때문에 AI로 굉장히 수혜를 받은 거를 좀 예상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스도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지난주 나스닥 조정 시에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 서로 이제 메타버스 그 헤드셋에 시장이 뛰어들고 이 시장이 넓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스도 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조정을 보일 때 조금 뭐 이렇게 구입하셔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지켜보시고서 추가적인 매수나 아니면은 뭐 일부 매도를 고려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요 기술적 지표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요. 특히 요 MACD나 요 TX 지표를 보면은 비교적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 MACD와 TX 지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MACD가 이 상승 시그널을 놨을 때 구입을 매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익률을 확보하시고서 매도하셔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술적 지표를 보시고서 한번 매도를 시도하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도 좀 볼까요?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도 이제 시그널이 MACD가 상승 시그널이 나왔고 지금 트릭스 그 다음에 RSI 모멘텀 모두 다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마침 또 환율이 우리나라가 원화가 강세다 보니까 국내 주식으로 또 외국 돈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각자가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